네, 반갑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고요. 자, 수급이 지금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자, 코스닥 쪽에서는 좀 팔았고, 지금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조금 이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디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자금이 약간 이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들 움직임도 괜찮아요. 네, 지금 코스피 쪽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죠.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뭐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이 지금 너무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매도를 쳤었던 세력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는 이 정도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도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를 줄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승리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양봉 마감입니다. 이게, 너무나 전형적으로 잘 나왔었던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살짝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 정도죠. 이 정도까지 튀어 올라간 다음에 한 1.2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되는 거. 이게 오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딱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자금이 일단 들어와 줬다라는 거, 분위기를 좀 잡아줬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환율 잠깐 볼게요. 환율 상황에서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1296원, 즉 13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강달러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줄여줬어요. 또 환율이 지금 계속 내려오는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사볼까라는 생각, 매도를 조금 줄이거나 이제 매수를 좀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좀 주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아침 시점에 횡보 진행하다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횡보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마무리됩니다. 이런 계단형 상승은 긍정적이죠. 어느 정도 올라가 놓고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 다시 올려놓고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 또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차례 변동성 크게 보이고 난 이후에 그냥 쭉 달려버립니다. 이건 2차전지가 다 끌고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밀린 형태의 모습이었지만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뭐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많은 매도는 안 나왔네요. 코스닥 쪽에서, 기관 쪽에서는 2천억,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12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들은 3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관점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그 물량조차도 받아가지고 이 바보들 왜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 코스닥 쪽에는 이렇게 매수 들었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7,800억에 달하는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3,200억이나 매수가 들어왔어요. 더 확장이 된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갑자기 11시 반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매수자를 확장해 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연기금 투신까지 다 가세해가지고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봐서는 강세장이 또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볼 수 있겠죠. 자, 주가가 일단은 2,500 돌파 언제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00을 돌파하는 시점이 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기를 지금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2,500을 이번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오늘 다 올랐어요.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 나가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만 더 연결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오늘 2.7% 정도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또 다시 잡아줬고요. 그리고 SDI 뭐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지금 2차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SDI가 지금 78만원 신고가 나왔고요. LG화학이 3%대 상승,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도 1.6%나 올라왔습니다. 다시 2차 상승하는 모습이죠. 데드크로스 이후에 지지점 받고 다시 골든크로스 전환되면 이러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들이죠. 네, 네이버, 카카오도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4%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 변동성 보였던 포스코 홀딩스가 결국 뭐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래쪽 꼬리 길게 달면서 끌고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뭐 전체적으로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갔고요. 하나금융지주만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고려아연, KTNG 이런 정도만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뭐 하나 이제 뭐 나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잘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은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번에 양회에 대한 결과가 약간은 미적지근했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밀려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하실 만큼은 아니죠. 그냥 보합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요,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19%나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NF라든지 그 다음에 천보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 상승이 없단 말이에요. 상승에 따라 다 반납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인데 그 중에서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시총을 21조까지 어제까지만 하자면 18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3조 원이나 뛰어버렸어요. 이게 19%나 상승했기 때문에 21조 수준이 됐습니다. 21조 수준이면은 거래소 쪽으로 쳤을 경우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냐면 셀트리온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네요. 셀트리온보다 조금 밑에네요. 삼성물산보다 크고 현대모비스보다 크다. 에코프로비엠이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냐. 물론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네, 뭐 KB금융 은행주보다도 크고 LG전자보다도 더 시총이 크고 뭐 이렇게는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말란 법은 없는데 과연 이게 정당한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네,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에 나타났을 때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 왜냐면 공매도 쳤을 때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수익을 볼 텐데 올라가니까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를 한번 봤어요. 정말 그러면 정말 줄었을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네, 숏 스퀴즈라고도 합니다. 손절 매도를 치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노래가 나오네요.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의 갓대리, 갓대리래. 미치겠네. 네, 사랑의 갓대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뭐, 계속 상승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공매도가 그럼 줄었느냐? 아니에요. 공매도를 잘 보시면은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매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법 많은 편이에요. 지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즉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예전에 HLB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HLB가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 공매도가 이제 소시키즈로 해가지고 얘네들 대량 손실 볼 것이다. 이제 얘네들 다 손절 매도해서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HLB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죠. 왜 그러냐면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손절 매도 치고 나와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기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공매도를 쳤어요. 여러분들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손절 매도로 치겠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갔다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공매도 칩니다. 계속 공매도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늘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공매도를 빵빵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한번 흘려버리면 주가가 폭락하겠죠. 자, 즉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더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개인들이 이거를 공매도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뭉쳐서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그게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겠는가? 매수가 어느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놔두셔도 되겠습니다만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빨리 털고 나온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HLB를 예전 거 차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19년도네요. 2019년도 이 당시에 뭐 제가 뭐 메데남이라는 거 녹화했던 거 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도 이제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공매도가 이제 죽네 어쩌네 그랬는데 공매도가 이때도 똑같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같이 늘어났어요. 공매도가 같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다손실이니 뭐 쇼스키준이 그때도 보시면은 여기 RSI 지표가 90을 넘어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뭔가 변동성이 딱 생기는 시점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한
한참 버티긴 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네, 한참 떨어져가지고 한 40% 넘게 빠졌던가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빠졌죠. 네,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매도 애들이 손절매도를 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손절매도 안 치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변동성 나타나게 되면 주가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 때는 그냥 무조건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요. 수익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네, 지금은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동안에는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사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테니까 파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시기 바라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하지 마세요. 네, 뭐 어제 사서도 지금 20%나 수익 냈을 텐데요. 네,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게 신규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변동성 나와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나올 때 도망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을 항상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얘네들이 지금 올린 거지 특별하진 않아요. 뭐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2차전지 쪽으로만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외 쪽으로는 그냥 저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가 빠지게 되면 코스닥은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개별주도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개별주도 같은 경우 보시면 상한가, 포스코 엠텍이 드디어 상한가 마감을 해버렸네요. 아침에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상한가 가버렸어요. 아침에는 10%대였는데 20%나 더 올라갔어요. 이수화학도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네, 이런 거 상한가. 그리고 유전 들어가 있고요. 제일전기공업, 웰바이오텍, 뭐 나라 M&D, KCS, 뭐 다 급등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무려, 네, 서원인텍이 이것도 지금 그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한 그런 뭐 보호회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장중에 한 20몇 프로 올랐죠. 22%까지 올랐는데 막판에 조금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뭐 지금 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한농화성 이런 것도 10% 상승이고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런 쪽이 지금 일단 이 시장의 주력 포인트를 잡아내고 있는데 얼마만큼 갈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38개 종목이 10%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2차전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H라든지 대덕전자도 오늘 9% 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덕 같은 경우도 지금 2.5% 정도 상승하면서 신고가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잘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정책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3.4% 상승하면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나 있습니다. 3.4%면은 제법 많이 올라온 포지션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률 볼게요. 하락 포지션 보시면은 BK홀딩스, SD생명공학, 뭐 뉴질레파마 이런 것도 하한가 마감됐지만 실제로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많지 않고요. 하락 포지션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2.26. 뭐 적지도 않네요. 2.26이면은 아까 3%대고 2%대니까 두 개를 이제 믹싱을 해보면은 한 1% 정도, 네, 전후에 계좌 수익률 나왔으면 오늘 됐다. 근데 제 생각에는 1% 조금 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 정도. 네, 적게 나오신 분들은 한 0.67 정도까지 나오겠는데, 네, 1% 전후로 오늘 계좌 수익률 나와있다, 플러스 나와있다, 그러면은 오늘 잘 하신 거고요.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거니까.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제 시장에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많이 내린 것도 있어요. 내린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것들이 월등히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뱀이 780억 순매도, LNF, 그 다음에 SM,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지금 2차전지 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요. 특히 금융투자일까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2차전지 산업과 2차전지 테마는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종목을 때리는 입장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간 거,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때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 때리고 들어가면서 공매도 같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승 쪽에 일단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때리고 내려와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 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상승에 필요한 종목군들의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 매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에코프로 BM을 오늘 1,000억 원 정도 매도합니다. LNF,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에코프로 이런 쪽이죠. 매도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SDI는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자, 코스닥 쪽 이 에코프로 BM이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좀 얘 오버하는데 라는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를 줄이고 손절매도 친다라면 이것은 매수로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잡히는 거죠.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은 자유죠.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나 여러분들이 원칙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제는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폭넓게 골고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거가 아닌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걸 뭐 못 사가지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일단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니 남의 손에 뭐 황금 송아지가 100마리가 있든 1000마리가 있든 그건 뭔 상관입니까? 나한테 있는 주식에 일단 집중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뭐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또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됐을 때는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공부죠. 공부. 네, 그거 공부예요. 뭐 서울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애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뭐 그거를 따라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서울대생이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간 게 배 아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거가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배를 아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잖아요. 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정을 좀 찾으시고 그쪽으로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오씨 2차전지가 그 정도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 저점 라인 때 통과하면서 바닥을 통과하고 상승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기일만 잘 넘어가면 아주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기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 당장 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감 아주 잘 된 것 같으니까 이대로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요. 유튜브에서만 방송하는 거 아시죠?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유튜브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